사이가 좋은 동물들은 많지만 유독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귀여운 반려동물이지만 서로에게는 절대 가까워질 수 없는 존재. 몇천 년을 함께 살아왔지만 여전히 눈을 마주치기만 해도 경계하는 동물들. 마치 오래된 원수처럼 서로를 자극하고 가까워질 수 없는 본능적 거리감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실제로 오랜 시간 동안 원수처럼 지내온 동물들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본능이 만든 대립, 습성이 불러온 충돌, 그리고 성격이 정반대인 생명체들. 결국 서로의 존재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버린 이 특별한 동물들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개와 고양이입니다. 가장 많이 함께 길러지는 반려동물이지만 그만큼 자주 싸우고 심지어 서로를 기피하며 살아가는 대표적인 원수 관계입니다. 개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무리를 이루고 리더를 따르며 모든 것에 반응하고 소통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고양이는 독립적입니다.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하고 낯선 존재와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며 자기 공간에 대한 집착이 강한 동물입니다. 이 둘은 기본적인 성격 구조부터 충돌합니다. 개는 뛰어다니며 관심을 끌고 싶어하고 고양이는 조용하고 느릿한 행동 속에서 안전을 느낍니다. 개가 장난을 걸면 고양이는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고양이가 도망치면 개는 쫓고 싶어집니다. 행동 하나하나가 서로를 자극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심리적인 면에서도 차이가 큽니다. 개는 인간의 시선을 바라보며 반응하지만 고양이는 눈을 마주치는 것을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개가 다가와 눈을 바라보며 꼬리를 흔드는 순간 고양이는 몸을 웅크리고 등을 구부립니다. 서로의 인사법이 다르고 반응도 정반대입니다. 어떤 개는 고양이를 향해 짖기 시작하고 고양이는 등을 돌려 빠르게 사라지지만 그 순간 개는 추격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합니다. 그렇게 충돌은 반복됩니다. 생존 전략과 생활 습성이 서로 다르고 본능적으로 서로의 행동을 오해하게 되는 관계. 인간에게는 모두 귀여운 존재지만 그들끼리는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는 감정적 거리감이 존재합니다. 물론 훈련과 환경에 따라 친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예외적인 상황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개와 고양이는 본능적인 불편함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며 특히 같은 공간에서 살아야 할 경우 스트레스가 장기간 누적되기도 합니다. 함께 키운다고 해서 함께하는 건 아니며 개와 고양이는 각자의 방식대로 인간과 소통하지만 서로를 받아들이기 위해선 본능을 거스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수많은 개와 고양이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각자의 영역에서 서로를 피하며 살아갑니다. 누가 먼저 싸움을 시작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이 오랜 원한은 어쩌면 이해보다는 관찰로만 유지될 수 있는 관계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는 하이에나와 사자입니다. 둘 다 아프리카 사바나를 대표하는 포식자이며 먹이사슬의 상위권에 위치한 강력한 동물입니다. 하지만 이 둘은 결코 같은 공간에서 평화롭게 공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먹이를 두고 싸우고 새끼를 노리고 때로는 이유 없이 서로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야생에서 하이에나와 사자는 자연스럽게 원수로 인식됩니다. 하이에나는 똑똑하고 협동에 능한 동물로 사냥보다는 다른 포식자의 사냥감을 빼앗는데 더 능합니다. 사자는 단독 혹은 소규모 무리로 사냥을 하며 사냥 성공률은 높지 않지만 힘과 위험으로 영역을 지키는 대표적인 포식자입니다. 이들은 서로의 방식이 다르고 그 차이가 충돌의 원인이 됩니다. 사자의 입장에서 하이에나는 항상 자신의 먹이를 노리는 도둑입니다. 자신이 사냥한 먹이를 무리지어 빼앗아가고 숫자가 많아질 경우 사자도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하이에나의 입장에서 사자는 폭력적인 위협입니다. 영역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사자가 하이에나를 쫓아가 죽이는 장면은 아프리카에서 흔하게 목격됩니다. 하이에나가 새끼 사자를 물어 죽이는 사례도 있으며 이는 일회성 공격이 아니라 전략적인 제거 행위로 해석됩니다. 이들은 단순히 먹이 경쟁을 넘어서 서로를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적으로 대하며 행동합니다. 특히 서로의 새끼를 공격하는 행동은 이들이 단순한 포식자 관계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이에나는 무리를 지키기 위해 사자 무리에 대한 선제 공격을 감행하기도 하고 사자는 하이에나의 냄새를 따라가 어린 개체를 매복해 죽이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는 일종의 복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몇몇 지역에서는 사자와 하이에나 사이에 오랜 갈등이 축적되어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는 순간 즉시 공격으로 이어지는 극단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갈등은 본능이 아니라 문화처럼 자리잡아 새끼에게도 그 감정이 학습되는 수준에 이릅니다. 두 동물 모두 지능이 높고 감정을 표현하며 복잡한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자는 위계를 통해 질서를 만들고 하이에나는 무리를 중심으로 전략을 세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구조는 서로를 배제하기 위해서만큼은 유사하게 작동합니다. 영역이 겹치는 순간 협상이나 타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싸우기 위해 만났고 싸우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서로를 끝까지 밀어냅니다. 마치 같은 공간에서 태어났지만 절대 가까워질 수 없는 운명처럼 하이에나와 사자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위협이 되고 증오가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먹이 경쟁이 아닌 생존 철학의 충돌이며 야생이 만들어낸 가장 오래된 원한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까마귀와 부엉이입니다. 겉보기에는 공통점이 없어 보이지만 야생에서는 이 둘이 가장 격렬하게 싸우는 조류 중 하나입니다. 까마귀는 낮의 지배자, 부엉이는 밤의 포식자. 활동 시간부터 생활 방식, 성격까지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 이 둘은 의외로 서식지가 자주 겹치고 특히 둥지 주변에서는 치열한 충돌이 벌어집니다. 까마귀는 매우 영리하고 사회적인 새로 무리 생활을 하며 기억력이 좋고 협동행동도 뛰어납니다. 반면 부엉이는 단독 생활을 하며 은밀하게 사냥하고 조용하고 신중하게 움직이는 야행성 맹금류입니다. 두 새 모두 지능이 높고 영역의식이 강하며 자기 둥지에 대한 집착도 큰 편입니다. 이로 인해 양쪽 모두 서로를 침입자이자 위협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특히 까마귀 입장에서 부엉이는 매우 위험한 존재입니다. 부엉이는 야행성인 만큼 까마귀가 잠든 밤에 접근해 둥지를 습격하거나 병아리를 사냥하기도 합니다. 까마귀는 이 경험을 기억하고 낮이 되면 부엉이를 공격 대상으로 삼습니다. 까마귀는 부엉이를 발견하면 무리를 불러 모아 집단으로 괴롭히고 심지어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몰아붙인 뒤 나뭇가지에 사체를 매달아 놓는 장면도 목격됩니다. 이는 단순한 방어가 아닌 일종의 경고처럼 보이며 까마귀 사회에서는 의례화된 행위처럼 반복됩니다. 새의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복수나 시위로 해석될 만큼 감정이 개입된 행동으로 평가됩니다. 반대로 부엉이 입장에서도 까마귀는 귀찮고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조용히 사냥해야 하는 상황에서 까마귀의 경계음은 모든 걸 망치며 한번 공격을 받으면 며칠씩 먹이를 얻기 어려워집니다. 부엉이는 그 침묵이 생존과 직결되는데 까마귀는 그 침묵을 끝없이 깨트리는 존재입니다. 부엉이는 조용히 숨어야 하고 까마귀는 끊임없이 쫓고 괴롭힙니다. 이들은 본능적으로 서로의 존재를 방해하며 상대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불편함을 느끼는 구조입니다. 흥미로운 건 까마귀는 부엉이를 직접 해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냥이 목적이 아님에도 까마귀는 부엉이를 발견하면 반드시 공격합니다. 이는 본능적 두려움에서 비롯된 선제 공격이자 종 전체의 위협을 기억하고 대처하는 집단적 반응입니다. 부엉이의 형체만으로도 공포를 느끼고 모형만 놓아두어도 까마귀가 회피 행동을 보이는 사례도 많습니다. 즉, 이 둘의 관계는 단순한 먹이 경쟁이 아니라 기억된 위협에 대한 감정적 반응입니다. 까마귀와 부엉이는 하늘에서 만났지만 끝까지 나눌 수 없는 시간대에 살고 있습니다. 까마귀가 사는 낮에는 부엉이가 숨어야 하고 부엉이가 나서는 밤에는 까마귀가 잠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경계가 겹치는 새벽과 황혼 무렵 이 둘의 전쟁은 짧고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며 공격과 방어, 기억과 공포가 얽힌 복잡한 감정 구조 속에서 끝없는 갈등을 이어갑니다. 까마귀와 부엉이는 서로를 쫓아내야만 편히 잠들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원수입니다. 네 번째는 개와 원숭이입니다. 이 둘은 야생에서는 자주 마주치는 조합은 아니지만 인간의 거주지와 가까운 마을에서는 서로의 영역을 공유하게 되면서 충돌이 생깁니다. 특히 인도와 동남아 지역에서는 개와 원숭이 사이의 갈등이 빈번하게 보고되며 그중 일부는 단순한 다툼을 넘어 복수로 해석될 정도의 극단적인 사건으로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 인도 마하라슈트라주에 위치한 라보울 마을에서 발생한 실제 사건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마을에서 떠돌이 개들이 원숭이 새끼를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고 그 후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마을 주변의 원숭이 무리가 이 사건 이후 새끼 강아지들을 노리기 시작했고 2달 동안 마을 곳곳에서 새끼 강아지 수십 마리가 원숭이에게 납치된 뒤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처음에는 우연한 사고라고 여겼지만 시간이 갈수록 원숭이들의 행동은 일관되고 조직적이었습니다. 강아지들을 물고 전봇대 위나 지붕 위로 올라간 뒤 떨어뜨리는 방식이 반복되었고 어떤 경우에는 강아지를 끌고 나무 위로 올라가 숨긴 사례도 있었습니다. 피해 강아지 수는 최소 250마리 이상으로 집계되었고 마을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단순한 포식이나 놀이라는 수준을 넘은 행동이었기에 사람들은 이것을 복수로 받아들였습니다. 실제로 인도 현지 매체들도 이 사건을 원숭이들의 조직적 보복이라 표현하며 동물 사이에도 감정 기반의 행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조명했습니다. 이 사례는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동물이 감정에 따라 보복할 수 있는가? 본능을 넘어 상대를 처벌하려는 의지를 가질 수 있는가?
원숭이는 지능이 높은 동물이며 사회 구조와 협동, 학습 능력이 매우 발달해 있습니다. 이들은 경험을 기억하고 공유하며 위험 요소를 무리 전체가 학습합니다. 강아지에 대한 반복적 공격이 단순한 놀이였다면 그렇게 많은 새끼를 집중적으로 노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행동은 무리를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한 번의 사건이 끝이 아닌 장기간 반복되었습니다. 이는 생존이 아닌 감정, 즉 상실에 대한 반응으로 읽힐 수 있는 행동입니다. 반면 개는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로 감정 표현이 뛰어나고 충성심이 강하지만 원숭이처럼 조직적 복수를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 마을 개들은 원숭이 무리를 보면 짖고 쫓는 행동이 강해졌고 서로를 피하려 하지 않고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원숭이와 개는 종 자체가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전혀 다르지만 인간이라는 공간을 공유하면서 그 충돌은 더 자주, 더 격렬해졌습니다. 특히 그 안에 감정이 개입되는 순간 단순한 갈등은 오래된 원한으로 변합니다. 개와 원숭이, 서로를 원래부터 미워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한 번의 비극이 관계를 바꾸었고 감정이 이어지며 서로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이 둘의 갈등은 먹이, 영역, 습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한 생명이 사라졌고 그 공백을 감정으로 채운 결과였습니다. 인간의 세계에서나 있을 법한 복수극이 야생과 문명의 경계에 있는 두 동물 사이에서 펼쳐졌던 것입니다. 이해하려 해도 끝내 가까워지지 못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개와 고양이, 사자와 하이에나, 까마귀와 부엉이, 개와 원숭이. 그들은 서로 다른 언어와 습성을 가졌고 본능이 가는 방향조차 반대였습니다. 함께 살아야 하는 순간에도 그들은 서로를 견디지 못했고 가까워질수록 충돌은 더 깊어졌습니다. 어떤 동물들은 단순한 경쟁자가 아닌 감정의 대상이 되었고 그 감정은 적대와 복수, 기억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단순한 싸움일지 몰라도 그들에겐 끝내 넘지 못할 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연은 공존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대립과 긴장, 갈등 속에서 질서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동물들도 그 안에서 스스로의 방식을 선택하고 때로는 싸우고 피하고 때로는 감정을 품기도 합니다. 그 관계는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멀어지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갈등이 되고 끝내 감정이 남으면 원수가 됩니다. 오늘 살펴본 동물들은 단순히 어울리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를 거부한 생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한 진실이 자연을 더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본능 너머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